여러분, 지난 8부까지 영상은 재밌게 보셨습니까? 이번 9부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옥살산 논란에 대해 재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사분은 옥살산 위험성을 괴담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용성인 옥살산은 물에 굉장히 잘 녹아 나오기 때문에 콩 채소는 불리거나 삶으면 옥살산의 상당 부분이 제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먼저 옥살산염에 대한 기본 상식부터 말씀드리면 옥살산은 열, 압력, 조리, 박히, 발효시키는 것으로는 옥살산을 분해하거나 파괴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옥살산은 마치 깨진 유리조각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열에 매우 안정적인데요. 마찬가지로 유리조각을 아무리 끓여도 유리조각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끓여서 바깥 부분의 옥살산이라도 밖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식물의 잎을 자세히 보면 하얀 결정들이 무수히 보이죠. 이것이 바로 옥살산염 결정들인데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옥살산염 결정은 이렇게 세포 사이사이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정말 깨진 유리조각같이 보이죠. 이렇게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물에 불리고 팔팔 끓여도 껍질과 겉면에 있는 정도가 부분적으로 용출되어 나오지 내부에 있는 옥살산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즉, 콩과 채소를 불리거나 삶으면 옥살산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꿈같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해 카페 회원님들의 댓글을 읽어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콩, 시금치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은 맨날 옥살산과 식물독소, 항영양소가 조리하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줄어든다? 조리 방식과 시간에 따라 얼마나 줄어들지, 얼마나 남아있을지 항상 다르고 모르겠네요. 근데 나쁜 성분이 조금만 있으면 막 먹어도 되는 건가요? 식단이란 건 몇 끼 반복되고 쌓이는 건데 정말 정확한 지적 아닙니까? 또 다른 회원분들의 댓글을 읽어보면 조금이니 괜찮다, 하루에 담배 한 개비 피워도 안 죽어, 정말 의미 있는 댓글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시금치 삶아서 삶은 물을 버리면 옥살산이 30에서 80%까지 제거된다는 보고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옥살산 제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본 논문 한 편에 불과합니다. 설사 30에서 80%가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말하면 20에서 70%는 시금치를 삶아서 물을 버려도 남는다는 것인데 이게 정말 괜찮은 겁니까? 식단이란 건 몇 끼 반복되고 쌓일 수 있는 건데 이 정도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건 저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콩의 옥살산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미경 사진인데요. 콩에는 표면에도 이렇게 수많은 옥살산염이 있지만 내부에도 역시 엄청난 양의 옥살산염이 존재합니다. 만약 콩에서 옥살산을 최대한 제거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콩을 4등분해서 표면적을 최대화시켜서 끓인다면 겉에 있는 옥살산을 조금 더 많이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4등분을 낸다고 해도 내부에 있는 옥살산은 거의 제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실제로는 아무리 최대로 잡아도 콩의 옥살산은 약 30% 정도 녹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카페 회원분의 댓글을 보면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금치 옥살산을 제거하려면 얼마를 삶아야 하며 하루 종일 콩을 불려서 콩의 껍질이 벗겨진다고 해도 그 알맹이 내부에서 옥살산이 나오겠냐고 상식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이렇게 정말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원시 호주인들은 콩 같은 씨앗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파인애플 팜시드는 아예 처음부터 가루로 먼저 빻아서 흐르는 물에 일주일간 씻고 불렸습니다. 즉 표면적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검은 콩은 물에 8일에서 10일간 불리고 발효시킨 후에 또 거친 입자로 빻았습니다. 이렇게 4등분 수준이 아니라 아예 빻아버려서 표면적을 극대화시켜서 처리했던 겁니다.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해야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요즘처럼 그냥 끓이면 된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콩과 채소의 옥살산이 상당 부분 제거된다고 한다면 콩을 먹어도 소변으로 옥살산 배출이 증가하지 않겠네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콩과 소이넛, 두부, 콩 단백질, 콩 음료 5가지를 먹고 테스트했더니 소변 옥살산염 배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콩과 콩 제품의 잦은 섭취는 칼슘 옥살산 신장결석 형성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과거 칼슘 결석 병력이 있거나 소변 중 옥살산염 농도가 높거나 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충분히 제거된다는데 왜 소변에서 옥살산염 배출이 증가합니까? 예? 이건 안 끓였다고요? 그러면 콩을 생으로 먹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까? 관련 내용을 읽어보면 신장결석 환자들은 하루 총 옥살산 섭취량은 50에서 60ml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됩니다. 즉 저옥살산 식단을 하라는 거죠.
이 지침에 따라 옥살산 칼슘,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모든 대두 또는 대두식품이 권장 섭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또 댓글을 읽어보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독성이 있기에 절대 생으로는 먹지 못하고 반드시 조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중화시켜야만 하는 식품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설명하는 게 말이 됩니까? 와, 정말 설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또 고기는 신선하다면 얼마든지 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레어스테이크, 스시, 생우유, 육회, 비프 타르타르, 날계란, 어딜 가나 비조리 상태의 동물식품을 먹는 문화가 있어요. 하지만 대두, 시금치, 렌틸콩을 생으로 먹는 정신지체 식문화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콩, 초록잎을 먹이려 하는 사람은 항상 조건을 답니다. 뭐 하면 괜찮아요. 물 많이 마시면 괜찮아요. 정해진 조리 과정을 따르면 괜찮아요. 칼슘 같이 먹으면 괜찮아요. 즉, 본래 상태는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것을 본인들도 정말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복잡한 처리 과정이 필요한 것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그들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시금치로 돌아와서 시금치를 삶아서 삶은 물을 버리면 옥살산이 30에서 80%까지 제거가 된다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실제 해당 논문을 보면 전제가 시금치를 12분 동안 끓였을 때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주부님들께 묻겠습니다. 보통 시금치 드실 때 12분 동안 끓여서 시금치를 곤죽으로 만들어 드십니까? 이 논문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시금치를 12분 동안 팔팔 끓여도 옥살산은 여전히 20에서 70%가 그대로 남는다는 겁니다. 이 논문이 옥살산 제거에 대해 가장 긍정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옥살산 제거는 아주 어렵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 시금치 된장국 끓일 때 시금치 넣어서 12분 이상 끓이니까 괜찮다고요? 그럼 시금치국에는 옥살산이 엄청 녹아 나왔을 건데 다들 국물은 다 버리고 드시고 있죠? 아니면 혹시 옥살산 국물도 같이 드시면 옥살산 그대로 싹 다 먹는 겁니다. 카페 회원님들 댓글을 좀 더 읽어볼까요? 보통은 시금치를 아주 살짝 데쳐서 식감 있게 무치는데 30초에서 1분간 옥살산 제거하려면 얼마나 데치라는 말인지 팔팔 끓이면 곤죽이 됩니다. 맞아요. 옥살산 제거하기 위해 10분 이상 데치라고 하는데 곤죽. 어릴 때 콩, 시금치 다 싫어했는데 본능적인 거였군요. 저는 예전에 시금치 된장국 먹고 나면 치아가 서걱거려서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이었죠. 범인은 시금치 옥살산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생시금치에는 컵당 656ml의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데치건 끓이건 조리를 한 시금치 반컵에는 약 755ml 옥살산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 컵이 아니라 반컵입니다. 반컵. 정리하면 생시금치 한 컵에는 656ml, 조리된 시금치 한 컵에는 1510ml, 즉 조리한 시금치 옥살산 양은 무려 2.3배나 더 많았습니다. 아니, 옥살산이 제거가 돼야지 훨씬 더 많아지면 대체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훨씬 많아지는 이유는 Toxic Superfood라는 책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음식을 조리하거나 건조하는 등 농축 과정을 거치면 일반적으로 식품의 밀도와 함유된 옥살산염의 양이 증가합니다. 즉 현실적으로는 조리해서 먹을 때 식품의 양 자체가 농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더 많은 양을 먹을 수 있고 더 많은 양의 옥살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는 옥살산 함량 자체는 그리 높지 않은데요. 하지만 토마토 소스나 다른 농축된 형태의 토마토는 고옥살산 식품으로 간주되므로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리하고 끓였다고 옥살산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그러면 10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